안녕하세요. CI 유료학교 입학지원처 이정석 대표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5월 학기에 입학한 이영보 졸업생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영보 학생? 네, 대표님 덕분에 저 졸업생활 마무리하고 잘 네. 지냈습니다. 저기 오늘 영보 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졸업생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입학하기 전에 CI 유료학교를 이제 선택하게 된 동기가 어떤 거였는지 좀 묻고 싶어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조리과 대학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생활 마치고 이제 유학을 간 케이스인데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경험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CIA 뉴욕 캠퍼스를 선택한 게 주된 원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경험이 없었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마 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이제 좀 폭넓은 기회가 있는 학교인 것 같아서 일단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CI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이외에 혹시 다른 국가에 대한 요리학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었나요? 일단은 제가 마음에 든 게 저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였어요. 일단 일본의 치지랑 이제 미국의 CI인데 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일본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라도 가깝고, 그리고 그런 두 이유 때문에 염두에 둔 거고, CIA 같은 경우는 뭐 명실 상부 그냥 잘 알려진 명문 대학교고 네임밸류도 있고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치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깝고 더 가까운 만큼 좀 다양한 경험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비슷한 문화권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멀리 가서 좀 세상을 좀 보자 해가지고 좀 멀리 CI까지 간 것 같습니다. 미국 CI 유료학교는 이제 캠퍼스가 이제 미국에 세 곳이 있는데, 보통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제 고민하는 곳이 이제 뉴욕 캠퍼스고, 그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인데, 혹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 경험을 미국에서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거주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외가 쪽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입학하기 전에도 당연히 나파밸리에 있는 CI 캘리포니아 캠퍼스에도 가봤고 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랬군요. 네, 압도적으로 저는 뉴욕 캠퍼스를 추천을 합니다. 일단은 왜냐면은 단순히 뭐 규모로도 볼 수 있고 뭐 볼 수 있겠지만 뭐 나파밸리가 그렇다고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뉴욕 캠퍼스가 본교고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파밸리 캠퍼스에 비해서.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본 캠퍼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본교하고 분교 개념으로 나눠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CI 유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교하고 본교 개념으로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지역별로 이제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텍사스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캠퍼스 규모가 큰 곳이 이제 뉴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시설들이 아무래도 다른 두 개의 캠퍼스보다는 잘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뉴욕주에 있는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그런 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뭔가 이상적인 부분들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뉴욕 캠퍼스가 이제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공되는 곳이 이제 뉴욕하고 이제 캘리포니아, 텍사스는 이제 준학사 과정은 모두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학사 과정만 이제 뉴욕 캠퍼스 제공을 하는데, 사실 이제 캠퍼스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장단점이 있다면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2개 또는 3개 도시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준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뉴욕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크게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학생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제 학교를 선정하는 데 면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뉴욕 캠퍼스하고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뭐 아무래도 뭐 기후적인 부분도 있겠죠. 기후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주변에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학교에 대한 우리 영보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학교에 대한 규모라든지 부대 시설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캠퍼스를 선택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뉴욕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익스턴십을 이제 서부 쪽으로 가서 이제 찾는 거죠. 비단 뭐 서부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시카고라든지 뭐 텍사스라든지 뭐 플로리다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런 어떤 그 캠퍼스에 대한 뭔가 이동이라든지 그 미국에서 뉴욕 캠퍼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익스턴십을 샌프란으로 갈 거라는 한번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 당연히 했었죠. 이제 아까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샌프란이 원래 거주했던 곳이기도 하고 당연히 고려를 해봤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엑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3-4개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동부 끝에서 서부 끝으로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엑스턴 사이에서 이제 서부로 옮기는 거는 좀 보류를 하게 되었고요. 또 2년 3년 정도 살다 보니까 뉴욕이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뉴욕이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당연히 그냥 뉴욕에 있기로 했는데 뭐 이제 다른 학생분들이 원하시면은 진짜 서부 쪽 샌프란 쪽에 이제 가고 싶은 식당이거나 일하고 싶은 식당이 있다. 그러면은 뭐 전혀 그렇게 개의치 않고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주어져 있어요. 그 이제 CI 학교를 이제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여러 학교를 이제 알아보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크게 이제 국가는 미국과 이제 일본을 알아봤고 미국은 CIA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츠치. 근데 결정을 이제 미국에 있는 CIA 요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도 하고 뭐 이제 보고 이제 신중하게 이제 학교를 선택을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CIA 요리 학교를 가 보니까 어떤 곳이든가요? 뭐 예상했던 거 또 기대했던 거 그 이상과 뭐 이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솔직하게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뭐 최고의 요리 학교, 뭐 요리계 하버드 이런 엄청난 네임 밸류가 있고 뭐 입학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제가 솔직하게 느끼는 바로는 기대보다는 좋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이제 두루두루 캠퍼스 환경이나 이제 학생들이 각자 요리할 수 있는 환경이나 뭐 아까 말했던 이제 들어오는 기회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되게 기대 이상으로 저는 좋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당연히 천차만별이겠지만 자기가 진짜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할 수 있다면은 좀 그거에 대한 환경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CIA 말고도 이제 미국에 이제 또 여러 곳에 이제 요리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종합대학 현식이든 아니면 뭐 사립대학이든 아니면 뭐 공립이든 그 다른 대학교 학생들하고 이 CIA 요리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 현장에서 그 현지에서에 대한 이 평가는 좀 어떻게 들리나요? 일단은 저도 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해왔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대학교 출신들을 봐온 결과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 갓 졸업한 학생들 뭐 소위 말해서 신입 사원들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구분을 두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새내기인데 현장에서 그렇게 다르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경력이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거는 CIA 동문이 많아요. 네, 위에 이제 차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수셰프들이나 좀 높은 사람들을 보면은 CIA 동문들이 많아요. 그거는 어느 식당을 가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CIA 동문 중에서 이제 뭐 수세배에 있는 포지션이든지 아니면 뭐 오너 셰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레스토랑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한국 분들에 대한 그 영보 씨가 미국에 있을 때에 대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들에 대한 어떤 레퓨테이션 명성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미국에서 한국인 요리하는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인식은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좋은 인식. 왜냐면은 우리나라 국민성이 빠릿빠릿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데도
저희 업계 같은 경우에 일하는 게 빠릿빠릿한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음.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하고 음. 그런 근면함을 제일 잘 봐주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뭐 그런 근면성도 있고 성실한 면도 있고 모르겠어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군대를 갔다가 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좀 이제 어른이나 윗분을 좀 존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법도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직 내에서도 뭔가 이제 존중이나 뭐 규율에 대한 이런 그런 존중, 뭐 리스펙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한국 분들이 자기 주장이 그렇게 크게 그 조직 내에서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고용주 면에서는 조금 일도 잘하고 근면하고 존중하고 불평불만 없고 자기 주장 없고 이런 부분들도 한국 사람들에 대한 좀 이상을 좀 많이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좀 차고 들어갔을 때는 이제 좀 자기 주장도 좀 많이 어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시장성에 대한 이런 조사를 미리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업장의 어떤 방향성을 본인이 조금 이제 스터디를 해가지고 뭐 메뉴 플래닝이나 아니면 뭐 고객수를 상대로 하는 뭐 이런 업장에 대한 포지셔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기 어필을 좀 많이 해서 조금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면 오히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모습에서 좀 더 나은 그런 한국인의 어떤 긍지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영보 씨는 저기 뭐야 좀 자기 주장이 좀 강한 편인가요? 아니면은 저는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강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미국이 잘 맞았던 것 같고 뭐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대부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좀 둥글둥글하고 맞아요. 그렇게 미국 다른 나라에서 온 특히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막 표현이 거세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똑같이 저는 오히려 되게 주장이 센 편이었어가지고 주방에서 나쁜 말도 많이 하고 근데 그 뭐 이렇게 한국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이게 다가 아니고 오히려 꼼꼼하고 남들보다 세심하고 못 보는 것도 남들이 못 보는 것도 다 캐치를 맞아요. 하는 그런 성격도 또 있던 터라 단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한국 음식에 대한 이런 평가나 평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공부했을 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그 한국 음식에 대한 평판은 어떤가요? 아 이거는 저가 되게 저한테 되게 많은 걸 느끼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는 누누이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면서 한국 대학교 다니면서 한식 거기서 당연히 한식도 배웠겠죠. 한식을 배우면서 아 이거 맨날 집에서 먹는 건데 이거 밖에서 사 먹는 건데 반찬 김치찌개 나물 이런 거 별로다. 이걸 왜 배우지? 이걸 왜 그렇게 배우지? 뭐 이렇게 하다가 막상 이제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거나 대회를 나가거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식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리고 또 되게 미국에서 한식이 되게 지금 핫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를 뭐 믿으시는 분들도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캐주얼한 진짜 스트리트 푸드나 뭐 치킨, 소맥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하이 레벨로 올라가서 뭐 다이닝에서도 약간의 한식이 묻어난 그런 다이닝까지 그런 수준까지 되게 지금 한식 플레이버가 인기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식을 좀 알아두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한국 음식만 이제 미국이나 다른 해외 쪽에 이제 막 홍보를 이제 많이 하려고 했단 말이죠. 한국에 대한 음식을 이제 음식만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통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이런 문화, 코리안 이런 컬처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알리다 보니까 근데 코리안 컬처가 단순히 이제 음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도 있고 뭐 패션도 있고
뭐 한국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이제 음식이라는 것이 더 크게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발상이나 기회들이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한국 음식 또한 많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 CI 요리학교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주로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푸키시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그 학교로 이제 이동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기차역의 마지막 이제 종점역이기는 한데, 그 포킵시에서 하이데페크까지 또 거리가 한 뭐 우버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 맨하탄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맨하탄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보통 이제 1시간 한 5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학교 주변에 이제 어떤 그 장소들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CI 내에서 또 기숙사 생활도 학생들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숙사 생활에 대한 그런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CI 유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교들과 달리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인 현지 학생들이 거의 국적 비율이 유학생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들과 또 이제 미국 학생들이 그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어떻게 생활을 또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CIA 뉴욕 캠퍼스가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외진 곳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엄청 외진 곳은 아니고요. 네. 물론 외진 곳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또 이제 주변에 이제 포킵시라는 도시에 이제 속해 있는 학교 캠퍼스거든요. 위치와 그리고 포킵시가 가장 좀 가까운 도심지기도 하고 그러한 도심지에 물론 이제 자연 경관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네,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훌륭하죠. 이거는 좀 되게 좀 지루한 그거긴 하지만 되게 뛰어나고 뭐 공기도 좋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이제 자주 다니던 이제 좀 정육점 같은 곳이 있었어요. 로컬 정육점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수님 통해서 이제 소개받아서 처음에 갔던 곳인데 네. 거기가 이제 뭐 로컬에서 잡은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부철샵에 뭐 생선부터 시작해서 부철샵인데 거기서 이제 식재료들 사다가 이제 같이 룸메이트랑 같이 해 먹고 스테이크 해 먹고 바베큐 파티 하고 약간 그런 것도 하나의 일상이었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스탑샵이라고 이제 대표적인 네.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있어요.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는데 뭐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 뭐 자전거 타면 5분, 차 타고는 3분 네네. 그 정도 거리가 되고요. 학생들 대부분이 거기서 이제 장을 보거나 이제 기초적인 생활용품들은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것 같고, 또 그리고 학교 안에 이제 집카라고 이제 시간별로 뭐 30분별로 이제 차를 렌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한국에서 운전을 하시던 분이라면은 간단하게 그냥 국제 운전 면허만 취득하셔서 가시면은 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냥 좀 주변을 돌아다니기에 수월한 그런 조건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숙사 생활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이제 모든 기숙사가 키친 요리할 수 있는 키친이 이제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이제 룸메이트랑 같이 친해지고 여러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친해지고 뭐 이게 되게 일상이에요. 네, 이게 되게 일상이고 그리고 또 아까 팩실리티가 많다 보니까 뭐 운동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또 이제 학교 소속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잠깐 좀 휴식 취하기도 좋고 저는 되게 환경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환경이 되게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하다가 넘어가면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 학생들 현지인 학생들 비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되게 높고 이제 유학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율이 많지는 않아요. 외국 친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당연히 같이 놀다 보면은 미국 문화에도 좀 익숙해지고 걔네들은 어떻게 노는지 우리나라랑 어떻게 다른지 이제 같이 좀 익숙해지고 좀 미국 생활을 안 해보셨으면은 오히려 좀
더 친해지려고 하면은 이제 걔네들도 뭐 그렇게 꺼려하지도 않고 선입견도 그런 거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낚시가 좀 취미였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낚시 친구를 하나 낚시 메이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친구도 같이 차가 있길래 저는 차가 없었거든요. 차가 있길래 같이 낚시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그렇게 저는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마음 맞는 뭐 친구 몇 명 사귀어가지고 물론 이제 같이 간 유학생들이랑 이제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그쪽 현지 학생들이랑 같이 더 어울리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 학교에서 나오는 이제 그 음식이 있잖아요. 뭐 이제 뭐 학식이라고도 하고, 예, 이제 뭐 급식이라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보통 이제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학생들도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 식사는 제공이 되지만 그 제공되는 그 식사의 그런 어떤 횟수라든지 또 주중에 제공되는 어떤 식사와 또 주말에는 또 식사가 제공이 되는지, 만약에 제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그런 어떤 식사를 해결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CIA 이제 학식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학기를 시작하면은 포인트를 줘요. 골드 포인트, 블루 포인트, 그린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골드 포인트는 현금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한 학기에 한 번 학기 시작할 때 일정량의 골드 포인트를 줘요. 물론 이제 선택하는 이제 학식 밀 플랜에 따라서 이 포인트 양이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현금처럼 언제나 쓸 수 있는 골드 포인트, 그리고 그린 포인트, 블루 포인트는 이제 학년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매일 받는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20포인트 정도를 받는데 그 20포인트를 그냥 하루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써도 되고 한도를 넘어서서 뭐 좀 많이 살 게 있다 그러면 골드 포인트를 좀 써도 되고 뭐 당연히 뭐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카드 결제를 해도 되고 포인트를 충전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셀렉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0포인트 정도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하루 3끼 아니면 2끼 플러스 간식 정도 그 정도를 하기에는 충분한 양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말에는 블루 포인트 사용이 안 돼요. 이거는 약간 단점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이제 모든 학식이 이제 학생들이 만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만든 거를 학생들이 사 먹는 거기 때문에 주말에는 아마 수업이 없는 주말에는 이제 외부 인력을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블루 포인트를 못 쓰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어진 20포인트를 이제 아침에 이제 오전 수업 듣고 오전 수업 들으면서 만든 거 거기서 먹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침 점심이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로는 저녁만 사 먹고 포인트가 나오면은 그걸 이제 기초적인 생필품 학교 마트에서 파는 기초적인 생필품들 사거나 뭐 유제품 간식 과자 뭐 이런 것도 사가지고 쟁여다 가지고 주말에 그걸 이용해서 저는 좀 세이브를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주말에는 뭔가 오퍼레이팅이 되는 이런 그런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가 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다 이제 좀 오퍼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수업이 없는 날 주말이나 공휴일은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더 에그라고 이제 가장 큰 네. 학식당이라고 하나 식당 카페테리아 같은 마켓플레이스. 경우는 언제든지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그 마켓플레이스에서도 포인트를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마켓 포인트도 이제 제품별로 좀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필요한 건 다 살 수 있어요. 그럼 뭐 주말에도 뭐 이런 식사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네요, 그러면. 선택권이 좀 좁지. 그렇게 무리는 뭐 먹을 게 없다거나 무리가 이게 네.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학교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선택권이 없는 게 좀 줄어드는 게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이제 선택권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제 또 아무래도 좀 요령 좀 생기고 이제 경험도 있다 보니까 사실 학교 자체적으로도 이런 스튜던트 컨텐츠를 제공을 하지 않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뭔가 재료를 사가지고 와도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환경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시아 요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들이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숍에 가서 그게 뭐 육류든 뭐 해산물이든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오면은 또 학교에서 또 이제 우리 교과 과정 중에 2학기 때 그 meat 그다음에 뭐 seafood, identification, fabrication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배운 어떤 이런 교육 과정들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도 뭔가 주말에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같이 만들다 보면은 또 친구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또 그들하고 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친해지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아까 그 한국 학생들하고 미국 현지 학생들하고 좀 뭔가 이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의 한 예로 우리 영보 씨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본인이 그런 환경에 들어가고 그런 요리를 또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본인 의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미국 현지 학생들과 하느냐, 아니면은 뭐 한국 학생들하고 하느냐, 아니면은 나는 뭐 학교에서 이런 거 만든 게 뭐 수업에 할 때 충분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다이닝으로 뭐 외식을 한다거나, 뭐 요즘에는 또 그것도 있다고 해요. 그 배달 서비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배달을 통해서 뭐 이렇게 시켜 먹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요리 학교이기 때문에 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뭐 요리 학교라서 먹을 게 떨어지거나 뭐 먹을 게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고객분들한테 충분한 어떤 먹거리로 학교 생활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이 좀 이용을 해가지고 교내 생활들을 좀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